윤창중 칼럼사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오늘도 또 억장이 무너지는 뉴스를 갖고 칼럼을 할 수밖에 없네요. 참 하루가 멀다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너무 어렵다라고 그 생각하는 세력에 대해서 대통령 문재인 씨가 어제 그 취임 1년을 맞아가지고 한마디로 조롱했어요. 뭐라고 조롱했느냐? 변화를 거부하면서 앞으로 못 가게 뒤에서 이 당기는 힘이 너무 견고하다. 참 완전히 수구, 뭐 한마디로 말하면 수구 보수 골통이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표현을 돌려 하고 있죠. 노무현 대통령은 말을 험악하게 했는데, 이 문재인 씨는 말을 험악하게 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뒤통수를 치는 그게 아주 상당해요.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운 인상으로 이렇게 참 뒤통수를 치는데, 한마디로 지금 대통령 지지도라는 게 뭐 워낙 높게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참 엉터리입니다만, 그리고 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도 이렇게 나오고, 저들이 그 기획했던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또 이렇게 그런 대로 잘 굴러가고 이러니까 완전히 권력에 취해가지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 또 명백한 그 기정사실조차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일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천하람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취지의 그 KBS PD 수첩, 정말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미국 국방성에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고 대신 답변해주는 하는, 참 그야말로 웃지 못할 일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제2의 천안함 사건과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JTBC의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라는 참 그야말로 인격살인, 허무맹랑한 날조, 네? 사실 날조, 인격살인, 일방적인 매도, 그런 것으로 악명이 높은 그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2016년 4월 7일이죠. 지금으로부터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중국 닝보라는 지역에 있는 그 류경 식당이라고 하는 그 북한 식당, 북한 음식을 파는 그 식당
식당 여종업원 12명하고 그 지배인 1명, 그래서 13명이 집단 탈북을 했죠. 집단 탈북을. 그게 완전히 박근혜 국정원의 기획 탈북이라는 거예요. 기획 탈북. 뭐 여러 가지를 완전히 꾀에 맞추려고 뭐 난리를 폈는데 왔다 갔다 뭐 북경을 가고 어디 중국을 가고 인천공항을 가고 했는데 결정적인 그 증언이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 당시 지배인 허강일 씨라는 사람이 거기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종업원들 12명이죠. 그 여자 종업원들에게는 이유도 없이 그냥 숙소를 옮긴다고 해가지고 국정원 말만 믿고 온 거다. 비행기 탈 때까지 남측으로 간다라는 말을 안 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말이죠. 한국에 와서야 국정원에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총선을 이기겠다고 조작한 거였다. 난 뉴스를 보고 알았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그동안 왜 가만히 있었냐, 왜? 이게 소위 말하는 민변이죠, 민변. 문재인 정권 들어와 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한 두 세력이 있죠. 참여연대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그 변호사 모임 민변. 그 민변이 여종업원 12명하고 지배 1명, 그 소위 말하는 중국 소재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이 터지자마자 북한에서 그것은 국정원이 기획한 거고 그 종업원들과 지배인들의 의사와는 달리한 거다. 이렇게 주장해서 그 북한이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시 북송해라. 이 주장을 반복했던 게 어디냐? 바로 민변이에요, 민변. 그래가지고 재판까지 벌어졌던 사건이면 재판까지.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국정원의 그 메인 서버까지 샅샅이 뒤졌죠. 뒤지면서 이게 과연 국정원이 조작한 기획 탈북인가를 샅샅이 뒤져본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이게 국정원 기획 조작 사건이라고 이게 나왔다면은 왜 그 정혜구 교수라고 그 진두지휘했던 적폐청산 그 태스크포스 팀에서 왜 이걸 안 내놨겠어요? 댓글 사건이다 뭐 오만 가지 민간이 들어가가지고 국정원이라는 최고 정보기관의 메인 서버를 열어본 거예요. 메인 서버를 열어봤는데 이 사건은 이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터무니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이걸 적폐청산 리스트에 올리지 않은 거죠. 이걸 파줄 아무 이유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어제 JTBC에서 그런 뭐라는 허강일이라는 지배인 그 사람 한마디만을 갖고서 이것은 국정원 기획이다라고 충분히 결론을 시청자가 내릴 수 있도록 한 이 프로가 나갔는데 웃기는 건 뭐냐면은 오늘 통일원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백태현 대변인. JTBC의 보도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단 탈북 문제와 관련해 입국 경위, 자유의사 등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아니 2년 전, 지금 정확하게 2년 전에 통일원에서 자유의지에 따른 귀순이다, 탈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충분히 시사할 수 있는 그 표현 아니겠어요? 입국 경위, 자유의사 등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다. 여보세요. 이게 무슨 국가 권력이 이렇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래서 자유의사가 아니면은 어떻게 하겠냐, 되돌려 보낼 것이냐 했더니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그랬어요. 완전 뭐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안다라고 통일부가 지금. 이게 무슨 국가 권력이냐 말이야. 이게 무슨 나라다운 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참 기가 막혀가지고. 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죠.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미 교포죠. 그 한국계 미국인 3명의 북송을 위해서 국무장관을 급파해가지고 비행기에 태워왔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 3시에 말이죠. 3시에 공항에 나가가지고 그 환대하는 걸 보십시오. 참. 자기만 나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만 나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 부인, 부통령 내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를 찾아가지고 북한에서 집단적으로 북한을 도망쳐 나온 그 탈북 주민들을 되돌려 보내고 있다. 되돌려 보내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이건 북한 정권의 대변인이죠. 북한 정권의 연락사무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는 일이. 이야, 완전히 역사 거꾸로 세우기. 사실 왜곡 광풍이라고 저는 참 규정하고 싶습니다. 권력을 갖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권력의 이 만취한 자들의 오만이죠. 오만. 권력을 잡으면 천안함도 북한 소행, 천안함 폭침조차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뒤집을 수 있다는 이 좌파 권력자들의 만용이죠, 만용. 정말 역사의 신이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이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릴 것인지.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을 떠올리게 하냐면 15년 전에 노무현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딱 1년 됐을 때요. 1년. 그러니까 문재인이 정권을 잡아서 딱 1년이 됐을 때인 이맘때 뭐 그런 이야기죠. MBC PD수첩, 그 다음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다음에 일요 스페셜, KBS 일요 스페셜 모조리 돌아가면서 뭘 했느냐면 김현희 1987년 칼기 폭파 사건의 주범인 마유미 그 김현희 씨가 가짜다, 가짜. 안기부가 조작한, 안기부가 대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1로 3김이 출마했던 대선이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대선을 앞두고 북풍을 일으켜서 노태우에게 정권을 상납하기 위해서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가 조작한 사건이다라는 그러한 프로를 내놨죠. 완전 김현희 가짜 공작원. 날조. 이게 15년 전입니다. 2003년. 2003년 11월 18일 MBC PD수첩, 2003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04년 일요 스페셜. 그래가지고 마침내 국정원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국정원이 6개월 후에 국정원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게 날조 아니냐, 김현희 너 가짜 아니냐, 국정원이 말이죠. 그래서 국정원이 김현희 씨한테 그 이민을 가라. 이민을. 만약에 그 노무현 정권이 다음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으면 김현희 씨는 참 그 엄청난 시련, 뭐 그때 노무현 정권 내내 4년 동안, 그러니까 그 김대중 정권의 그 정권 시절에 김정일의 그 처조카 이한영 씨가 그 분당 그 아파트, 자신 아파트 현관 앞에서 살해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탈북자들은 이 신변 위협을 굉장히 느끼는데, 방송국에서 이 김현희 씨가 지금 어디 살고 있다는 것까지 다 그냥 공개해버린 거죠. 그게 누가 했느냐? MBC, KBS, SBS 안에 있는 좌파 언론, 좌파 PD들, 이런 사람들이 저지른 사건이었죠. 김현희 씨가 참 엄청난 시련을 겪었죠. 요즘 참 잘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김현희 씨 이분이 그 갈기 폭파범으로 이제 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몇 달 후죠, 몇 달 후. 그때 안전기획부장이 이제 박세직 씨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분을 김현희 씨를 실물로 봤죠, 실물로. 네, 그때 이제 국정원에서 제가 만난 일이 있었죠. 요즘은 어떻게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지금 이게 지금 왜 이런 게 벌어지느냐? 그 당시에 이 김현희는 이 가짜 공작원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을 들었다 놓은,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은 그 세력들이 지금 방송계를 완전히 뭐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완전히 장악해서 내놓고 있는 이 작품들이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KBS, MBC, SBS, JTBC를 이 밤에 무슨 방송을 하고 있는가를 돌려보면 정말 아주 그냥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섬찟한 그러한 프로들이 지금 밤이면 밤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지키는 역사의 신은 살아있을 것이고, 지금 문재인의 그 지지도가 고공행진하는 이 상황 속에서
권력으로 안 되는 게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 좌익들에 의한 이 만영, 오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얼마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역사의 신이 냉혹한 심판을 내릴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